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부산대학교의 홍태호입니다. 오늘 한국경영학회 2025년 융합학술대에서 발표를 하게 돼서 정말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 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해외 학술대를 마치고 귀국하기 직전에 항공사 파업으로 항공권이 취소되는 바람에요. 지구 반대편으로 지금 비행을 하고 있어서 어, 현장에서 발표를 못하고 이렇게 녹화본을 전달드리게 돼서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마침 중간 기착지에서 또 대기를 하게 되세요. 그 시간을 활용해서 촬영을 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촬영을 해보니까 40분이 돼가지고요. 20분 이내로 하려고 다시 재촬영을 하다 보니까 제가 시간이 또 더 이상은 많지 않아서 좀 중간에 실수가 있더라도 양해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AI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요. 이런 AI 시대에 대응한 우리 경영학 교육의 변화에 대해서 저의 그동안의 수업에 대한 경험, 또 제가 알고 있는 작은 지식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AI는 사람을 흉내낸 거고, 또 AI 궁극적 목표는 전문가를 대체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AI에 대한 관점이 전문가를 누구나 쓸 수 있다면 내게 부족한 능력을 만회해 줄 수 있으니까 누구에게나 기회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opportunity라는 말로 제가 쓴 이유고요. 그 다음에 이런 기회를 누구나 가지면 누구나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equality라는 걸 또 AI에 대한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AI를 통해서 본인에게 부족한 능력을 보완하고 그를 통해서 기회를 갖고 그 기회를 통해서 경쟁을 한다면 더 사회가 공정해지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교육에 대한 저의 시각도 마찬가지고요. 저에 대해서 소개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 우리 경영학회에 참여한 경영 관련 학회 중에서요. 한국정보시스템 학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AI에 대한 수요가 많이 생겼는데요. 그리고 AI에 대한 관점이 1990년대 데이터 마이닝 시작해서 라이트 랭귀지 모델을 비롯한 생성형 AI 이렇게 그동안 30년 동안 진화가 급속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왕의 귀환이라고 한 것은요. 알파고가 2016년인데 죄송합니다. 좀 전에 2016년 버전을 제가 녹화하면서 고쳤는데 이건 또 다시 새 파일로 작성하다 보니까 26년이 됐네요. 죄송합니다. 2016년에 알파고가 왔을 때 AI가 세상에 알려진 거죠. 더 진화한 게 아니고요. 근데 생성형 AI가 나오면서 알려진 것 이상으로 우리 일상생활로 스며들게 됐습니다. 이 GPT라는 곳이 오픈 AI에서 만든 GPT가 2018년부터 시작이 돼서 현재 GPT-5까지 있는데요. 우리를 어마어마하게 변화시키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제가 이 AI에 대한 관점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IT가 처음 나왔을 때 파괴적 기술이란 말을 많이 썼습니다. 컴퓨터, 스마트폰, 인터넷, 전자상거래. 즉 어떤 게임 체인저의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지금 컴퓨터가 있다고 해서 그 기업의 경쟁력이 더 높아지지 않죠. 또 요즘같이 이비니스를 하는 기업에서 전자상거래를 한다고 해서 더 경쟁력이 있지는 않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Does IT Matter라고 그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니콜라스 카르 교수가 주장한 IT는 더 이상 특화된 경쟁력을 주지 않는다. 그냥 일반적인 상품이다라고 정의를 했죠. 근데 이제 AI도 저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AI란 기술을 그냥 갖고 있는 것만으로 특히 우리가 남들보다 더 뛰어난 AI를 갖는 것은 경쟁력이 있지만 이미 우리가 내구자화된 AI를 쓰는 거는 똑같다고 봐요. 그런데 이제 어떤 차이가 있냐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로마군이 전 세계를 정복했는데 이 사람들이 전쟁을 잘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냥 일반인들인데 어떻게 전투를 잘할 수 있을까? 그것은 매우 잘 만들어진 매뉴얼을 갖고 그 매뉴얼을 활용해서 잘 되는 방향으로 전투를 한 거죠. 개별 능력보다는 이 시스템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이러한 시스템을 잘 활용한다는 것은 어떤 잘 정립된 기술을 적용하는 법을 빨리 보급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부산대학교에서도
이제부터 슬기로울 AI와 함께하는 교수생활 2 이래서 교육과 연구에 활용하는 법을 보급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교육이 뭐냐면 AI 사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AI 사용법을 가르쳐 주는 건 뭐냐면 아까 앞에 군인들 얘기했지만 칼싸움 하는 법, 싸우는 법을 많이 가르쳐 줘서는 일반인들이 전쟁만 계속하던 사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즉 AI 사용법을 많이 배워서는 AI 전공자보다 잘할 수가 없죠. 또는 그 사람이 AI 전공자가 될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나는 뭐냐, 무엇을 해야 될까? 그때 우리가 여기가 한 가지 여기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이제 이것도 꽤 오래전 얘기인데요. C 프로그램을 코딩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챗GPT가 아주 깔끔하게 잘 코딩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설명도 드렸습니다. 여기 이제 쉬운 예제를 갖고 왔는데요. 뉴럴 네트워크에 백프로포션 알고리즘 코딩 시켜도 1분을 안 넘기고 오류가 없이 바로 동작하는 뉴럴 네트워크를 만들어 줍니다. 그런데 왜 학생들이 AI에 대해서 또는 이런 코딩하는 걸 다 배워야 할까요?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제가 다른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CRM이 주로 티칭하는 과목인데요. 대학원생들한테는 CRM도 가르치지만 기계학습, 원리, 알고리즘 이해시키고 그 다음에 E마이너로 사용법을 가르치고 파이썬 코딩을 하는데 이게 사실 한 학기에 안 끝나고 거의 1년 한 학기는 기계학습만, 한 학기는 CRM만. 그래서 접목해서 수업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 마이닝을 전공하는 학생들만 이 수업을 듣게 돼요. 그리고 CRM에 있는 관심이 있는 정작 CRM을 하는 사람들은 이 두 가지 스킬을 배우다 보니까 제대로 교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학부생들한테 이렇게 기계학습이나 파이썬 코딩 강의를 많이 하면 어려우니까 CRM 이론 사례 수업을 하고 데모로만 대체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하버드 비즈니스 케이스 스터디가 돼버립니다. 경영대학생한테 수업을 할 때는 더 문제가 있죠. 그래서 과목명을 유심하게 보시면 대학원생은 데이터 마이닝이 앞에 나와 있고 학부생은 인공지능이라는 이름으로 뒤로 가 있고 그리고 일반 대학원에서는 아예 인공지능이라는 말을 쓰지도 않죠.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똑같은 과목을 내가 직접 실습도 하고 분석을 해야 되는데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이런 기사를 봤어요. 풀무원에서는 AI 디지털 분석 시스템을 한다. 그래서 효과를 봤다고 기사를 봤는데 이게 이제 디지털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법입니다. 제가 이 자체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아까 이걸 포함하니까 40분이 넘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건 풀무원은 돈이 대기업이라서 외주를 주면 아까처럼 이런 분석을 할 수 있는데 소상공인들, 작은 기업들은 외주를 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툴을 만들어서 보급하면 좋겠다 생각을 했고 이 툴을 그러면 학생들한테 주자 그래서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이런 툴을 주면 학생들이 온라인 리뷰에 있는 것을 즉 네이버에서거나 어떤 구글에 온라인 리뷰가 있는 걸 분석을 해서 고객들이 어떻게 만족하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하자 하는 거를 수업 시간에 과제로 내게끔 했어요. 그전에는 데모만 보던 것을 그래서 이렇게 도입한 것이 2023년에 처음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보니까 이제 학생들이 코딩을 전혀 배우지 않아도 감성 분석도 하고 또 LDA 기반의 토픽 모델링도 해서 나름대로 결론도 내고 제안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이제 좀 더 그 학생들이 이걸 잘 활용하는 걸 보고 2.0을 만들었습니다. 2.0은 뭐냐면 아까는 처음 거는 거의 코드를 그냥 줘서 이제 코드를 실행시킨 거는 가르쳐 줬는데 아예 그냥 메뉴 드리반으로 만들었습니다. 메뉴 드리반으로 만들어서 그냥 클릭만 버튼만 누르면 하게 했더니 학생들이 분석을 더 쉽게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강의평을 보면 처음에는 코딩이 좀 부담스럽다. 실제 하진 않지만 그런 뭐 이렇게 라이브러리를 불러오거나 이런 것들이 좀 부담스러울 텐데 이제 버튼만 누르니까 도구 쓰는 건 너무 쉬웠다라는 거 하는데 제가 살펴보니까 학생들은 CRM에만 집중을 해서 좋았고 만족도 높아서 제가 이 경영학적 교육에 포커스를 두는 데는 도움이 됐는데 학생들은 준비된 메뉴에만 활용하는 거예요. 버튼만 클릭하니까 제가 준 메뉴 버튼 안에서만 활동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도전을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아이디어도 잘 안 나고요. 그리고 자꾸 피드백이 오면 제
연구실 학생들이 업데이트 하는데 가만 보니까 우리가 제품 만들고 있는 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다시 아이디어를 냈어요. 학생들이 코딩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면 저는 어떤 분석에 대한 원리, 개념만 잘 설명하면 학생들이 이걸 그대로 쓸 수 있는데, 그리고 학생들이 최종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딥러닝 중에서도 어떤 뭐 슈퍼바이즈 러닝이 있고 또 언슈퍼바이즈 러닝이 있고, 예를 들어서 또 뭐 이미지 마이닝에 특화된 CNN이 있다든지 또 시계열에 된 뭐 리커런트 뉴럴네트든지 새로운 기술이 더 나오면 그 기법을 활용하면 되는데, 그럴 때마다 본인이 직접 아이디어를 내고 직접 구현하면 되겠다. 또 이 분야가 저같이 빅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서 머신러닝을 쓰지만 어떤 재무 분석을 한다든지 회계학에서 데이터 재무 정보를 분석한다든지 또 마케팅의 다른 고객 데이터를 분석하든지 또 인사조직에서 people analytics처럼 사람의 어떤 인력에 대한 메저먼트 다른 뭐 평가를 한다든지 데이터를 분석하든지 모든 분야에서 자신들이 직접 할 수 있다 생각돼요. 그러면 학생들이 이렇게 분석을 하니까 다시 AI가 코딩을 할 수 없는 학생들에게도 나도 분석을 해서 나의 아이디어를 실험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저는 오퍼튜니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이걸로 어떤 능력이 생기고 그 다음에 그 능력이 생기니까 다른 샘과의 경쟁이 사실은 이퀄리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메인 지식이 있는 사람이 생성형 AI로 코딩을 하고 이 생성형 AI로 코딩하는 것을 좀 더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하겠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스트림잇이라는 플랫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개발한 것은 스트림잇을 이용한 이러한 메서돌러지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로마군이 세계를 제패할 때 매뉴얼을 잘 만들어서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듯이 데이터 분석과 관련된 매뉴얼을 만들면 된다. 그럼 이 매뉴얼은 누가 만드냐? 우리 교수들이 만드는 거죠. 저는 이제 머신러닝 전문가니까 머신러닝으로 만드는 과정을 잘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더 브레이크 다운해서 잘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런 매뉴얼을 갖고서 이거를 활동할 수 있는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코드는 누가 주느냐? 생성형 AI한테 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수업 시간에 쓰는 알고리즘은 교과서에서 배우고 매우 검증된 거기 때문에 생성형 AI가 당연히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알고리즘을 깊이 있게 공부하는 대학원생이라든지 전공자는 당연히 직접 코딩을 할 수도 있고 더 깊이 있게 알 수도 있어야겠지만 도메인 중심된 또 학부생 수준에서 경영학을 활용하는 학생은 그렇게까지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회귀 분석을 하면 OLS 기반의 회귀 분석을 위해서 그걸 최적화를 해서 베타를 추정해서 회귀식을 추정하는데 누구도 이걸 손으로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수리 통계를 배우고 통계학 학생들은 직접 이걸 유도해서 이해를 해야겠지만 우리 경영학과 학생들이 그 원리를 잘 이해하고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즉 통계 툴이라든지 엑셀로 분석을 하면 되는 거죠.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성형 A로 코딩하는데 물론 한 번에 오류가 없이 군더더기 없이 잘 하진 않는데 이게 또 사실 일종의 노하우고 사용해 보면 적응하는 시간이 굉장히 빠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오랜 시간에 안 걸려서 이렇게 목표로 한 코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코딩된 기능이 잘 되는지를 검토할 수도 있죠. 그리고 이 검토 과정을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AI가 어떤 편향된 지식을 갖게 되거나 릴라이벌티한 리절트를 내야 되는데 신뢰도가 떨어진, 그러니까 로버스트가 떨어지는 강건하지 않은 모델이라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실험용 테스트 셋을 만들어서 보급하면 됩니다. 여기서는 이런 답을 내야 되고 어느 정도의 정확도를 내야 되는지 퍼포먼스 메저를 가이드라인을 줘서, 즉 이렇게 만든 예제가 이 실험용 셋, 즉 테스트 셋을 통과하면 잘 만들었다고 판정할 수 있는 거죠. 꼭 알고리즘을 논리적으로 이해해서 잘했다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 시험 보게 하면 되는 거죠. 저는 이제 그런 것도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보급하면 되고요. 분야별로요. 그 다음에 이제 사용법이 얼마나 간단한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스트림릿 플랫폼에서 그냥
이걸 개발하는데 숙달 됐으면 사실 1시간 이내에 충분히 개발합니다. 이 1시간이 중간에 오류가 있거나 사실은 좀 생각하면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실제로 러닝 타임만 따지면 몇 분 내 개발도 가능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렇게 막 이렇게 너무 자동하고 효율적으로 생각 안 해도 되는 게 이 정도의 시스템을 1시간 안에 또는 30분 안에 만든다는 거는 제가 대학원 때 생각하면 거의 뭐 한 달 이상 뭐 어떨 때는 정말 6개월 이상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불러오는 과정, 그러니까 본인이 이렇게 만들고 본인이 데이터를 다양하게 넣고 테스트를 해서 지금은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갖고서 분석하는 관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은행 고객이 이탈할지 안 할지를 미리 분석해서 내가 만든 모델이 이탈 고객을 얼마큼 잘 예측하는지를 성과도 매절해서 여기에 대한 리포트도 쓰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 리포트 쓰는 과정도 완전 어느 정도 템플릿을 줘서 수업 분석도 하고 여러 가지 쓸 수 있게 할 수 있는 틀을 AI 도움으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결국 사람이 더 잘할 수 있는 부분, 또 도메인 지식이 있어서 잘해야 될 부분은 사람이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한다면 좀 더 창의적인 일에 도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앞에 말씀드렸듯이 앞에 동영상이 40분이다 보니까 조급해서 좀 빠르게 했더니 좀 짧게 된 것 같은데요. 그래도 온라인이다 보니까 좀 지루하지 않게 하려고 좀 속도를 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AI 시대의 경영교육은 본질에 충실해야 된다. 경영학교육이 엑셀이 보급됐으면 엑셀을 많이 활용하고 빅데이터가 나왔으면 빅데이터 분석을 많이 활용하죠. 그리고 머신러닝이 보고화됐으니까 머신러닝을 많이 활용하지만 우리가 그 자체에 활용하는 기술을 너무 깊이 알려고 노력하는 것은 다른 교육을 소홀하게 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본래 교육에 복절한데 AI 전공자는 당연히 별도의 교육을 다 해야죠. 머신러닝 전문성 있게 배워야죠.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건 교수 및 학생 모두가 AI 전문가가 될 필요 없다. 또 두 번째는 뭐냐? 학생 스스로 창의적으로 수업을 참여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정해진 도구 위주로 공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것은 교수도 마찬가지죠. 교수님들이 정말 10년, 20년을 해당 분야 교육을 하면서 가장 전문가인데 이분들의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수업에 상용화된 패키지는 글로벌하게 스탠다드한 패키지를 가져와서 써야 되니까 이 교수님들의 노하우가 녹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제 패키지로 데이터 마이닝 수업을 하면서 가장 아쉬웠던 것이 제가 그래도 오랜 기간 연구했기 때문에 노하우가 있어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쓰면 좋겠는데 패키지에선 반영 안 해주죠. 그렇다고 제가 그 패키지를 만들 수도 없고 그래서 창의적 수업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 그러면 창의적인 수업을 할 수 있는 도구를 만들자 하는 것이 제 발표의 가장 핵심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도구를 만드는 과정을 누가 해주냐? 아까처럼 AI. 그래서 opportunity, 우리에게 기회를 주는 거죠. 이 기회를 주면 어떻게 되느냐? 저는 다행히도 AI 전문가면서 경영학자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 경영학과에 MIS 중에서 머신러닝을 하는 아주 소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사실 컴공과에 있으면 CRM이라는 도메인이 없었겠죠. 알고리즘에 더 오리엔트돼 있었고 저는 경영학이기 때문에 사실 AI 아주 전문가로 보기도 어렵죠. 활용하는데 많은 특화된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경영학과 안에는 전문가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AI 전문가가 오시면 그분은 컴퓨터 공학과가 되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분이 경영학에서 수업을 하면 안 맞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경영학과 교수님들이 그렇지만 여러 계신 많은 분들이 재무 데이터라든지 마케팅 데이터라든지 회계 데이터를 분석해서 통계학이라든지 리서치 메서더지 어떤 분석 도구를 어느 정도는 잘 이해하고 충분히 활용할 정도로 지식을 충분히 갖고 계신데 AI, 머신러닝, 빅데이터 사용법에 대한 관점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의 이 부족한 코딩 능력은 누가 도와주느냐면 생성형 AI가 도와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같은 스트림릿과 같은 플랫폼이 잘 결합돼 있고 또 기타허브라는 더 폭넓은 플랫폼이기 때문에 교수님들은 도메인에 충실하면 된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 분석 시뮬레이션을 적극 활용하는 교육과정을 이제 학부에서 마음 놓고 할 수 있다는 거고요. 대신에 과제, 보고서, 수업 중에 생성형 AI 사용을 제한하지 말아야겠다는 것이 저의 주장입니다. 대신에 우리 교수들도 어떻게 평가해야 할지를 좀 더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고, 다시 우리가 원론으로 들어가면 상대 평가라는 것이 우리가 본질적인 평가를 마련 제한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절대 평가라면 교수님들이 수업 목표로 한 것을 달성하면, 즉 생성형 AI를 써도 업무 효율성을 높여서 비즈니스 고울을 달성하듯이 학생들이 어떤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면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이런 스트림릿을 만들고 이런 도구 제안을 교수님들이 어떤 생성형 AI로 스탠다드하거나 이렇게 모델링하거나 또는 매뉴얼 만드는데 그래도 좀 어려움이 있죠. 교수님들이 수업 중에 본인의 파워포인트를 많이 쓰지만 전문 디자이너가 있으면 더 잘 만들거나, 또 지금도 동영상도 제가 오류가 있어도 편집하는 것이 너무 힘들고 잘 모를 때는 다시 재촬영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런 것들을 교수학습지원센터에서 좀 도와주거나 숙달된 조기가 도와준다면 훨씬 좋듯이 AI 도구 제작을 교수학습지원센터에 우리가 어떤 시나리오나 컨텐츠를 갖고 요청을 하면 바로바로 피드백이 올 수 있는, 또 이런 거를 도와주는 플랫폼이 만들어진다면, 우리가 흔히 요즘 이제 캔바라고 하는 소프트웨어가 이미지를 전문가가 아니어도 편집할 수 있게 AI가 도와주듯이 이런 수업 도구 제작이 교수학습지원센터에서 해주든지 이를 대신하는 AI가 있든지 결국 같은 얘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의 짧은 발표를 이상으로 줄이고요. 다시 한번 직접 현장에서 발표를 못하게 된 점 죄송하게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직접 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